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심화국어 현대소설 5번 페이지 173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작품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잔등. 잔등이 어떤 뜻이겠어요? 얘들아, 잔등. 우리 등 하면은 불빛이잖아. 희미한 불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거를 갖다가 우선 제목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서 잔등의 의미가 이제 뭘로 나오게 되냐면 이 작품 속에서 한 점 먼 불군을, 그러니까 한 점 먼 불군을 했을 땐 좀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이따가 선생님이 이거 시간 드릴게요. 어떤 뜻이야? 그냥 희미한 불빛이다. 근데 이 불빛이 여기서는요, 이렇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가치 지향적인 지향적인 가치의 불꽃이라는 의미를 띠게 됩니다. 자, 이 불꽃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잔등이 어떤 소설인가 선생님이랑 몇 번 문제를 먼저 같이 살펴볼 거냐면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4번 문제에서 보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얘들아 해방 언제 됐어요? 1945년도. 우리 민족이 패망한 일본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그랬죠. 자, 그들이 36년간 보여줬던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은 일본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이 클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억눌리고 당했잖아. 그러면은 너 선생님 같으면 진짜 남아있는, 여기 조선에 남아있는 일본인들 너네들이랑 같이 힘 합쳐가지고 다 어때요? 막 때려줄 것 같아. 뭐 죽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억눌려가지고 살았으니까 이런 분노감이라던가 혹은 그들에 대해서 복수의 감정이라던가 혹은 아유 그래 너네 잘 망했다. 우리가 너네들 덕분에 지금 해방을 맞이하긴 했지만 걔네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희열, 통쾌하다. 그 다음에 잘 돼버렸다. 조롱. 이런 어떤 감정들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체크한 이 부분을 보시면 그들과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라는 이질감에서 비롯된 감정이죠. 너네와 우리는 달라. 그러니까 너네들이 어때요? 힘들 때 우리는 좋은 거지. 그쵸? 근데 이게 하나의 한 축입니다. 시선의 한 축인가 하면 패망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잃고, 자,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 뭐 재산이라던가 조선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터전들. 그 다음에 굶주리고 핍박받는 존재들이 된 그들은 누구예요? 일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보여주는 연민이나 동정 같은 시선도 있었다라는 거지. 세상에, 선생님, 일본인들한테 왜 우리가 동정해야 되고 연민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그 당시의 일본인들, 잔류한 일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 관찰해가지고 쓴 작품은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 두 가지 축이 이 작품 속에서는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랑 그럼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요, 이러한 일본인들에 대한 복합적인 시선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랬죠. 자, 작품을 보시기에 앞서가지고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이거 시점이 몇 인칭이겠구나. 1인칭이겠구나. 해방이 된 후에 나는 1인칭이죠. 친구인 누구와 함께? 방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나가 있고요. 친구인 방이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 과정이에요?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다가 지금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과정, 여정이 드러나고 있겠다. 그지? 근데 그와 헤어지게 된대요. 친구 방이랑 헤어지게 되면서 화물차를 얻어 타고 어디까지 오게 돼요? 함경도의 수성까지 오게 된대요. 선생님 수성 체크했죠?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한 소년, 제 방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 소년을 만나는데 그 소년은 뭐를 잡아서 파는 소년이야 지금? 뱀장어 소년이라고 선생님은 앞으로 칭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대화 장면이 나와요. 당연히 나와 소년의 대화 장면이겠죠. 그런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소년은요 뱀장어를 파는데 그 당시에 돈이 어땠을까요? 뱀장어 가격이? 비싸죠. 비싸겠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그거를 사먹는 일본인들은 돈이 조금 있는 일본인들인 거야. 그래서 이 뱀장어 소년이 그런 돈 있는 일본인들을 알아놨다가 그거를 밀고를 하는 거야. 잡아가게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거야. 자, 처음엔 돈 많이 주는 것도 좋긴 했어요. 우리 지금 뭔지 모르고 그냥 바로 보는 거예요.
그놈의 조합장 해먹은 일본놈 잡고 나서는 아 이런 일이 있었나 보구나. 자 일본놈입니다. 조합장을 해먹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조합장이 어때요? 일본 사람인데 돈을 숨겨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잡은 거야 한마디로. 잡고 나서는 하루는 누가 왔어요? 위원회 김선생.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선생님 건국준비위원회라고 적어놨습니다. 해방 이후에 사실 우리 일본군이 물러나고 난 뒤에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민간인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자치기구를 만든 거지. 근데 그 자치기구가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근데 그 준비위원회인 김 선생이 우리 집에 와서 양복을 주면서 꼭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질문은 뭐였어요? 너 초상난데 가본 적 있니? 판박이 그러십니다. 가봤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 죽은 방에서 왜 사람들이 날 세우는 줄 알아? 우리 초상집에서 날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김세성 하는 말이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자, 이 부분 한번 봐봐.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수가 있다라는 거야. 벌떡 일어나는 수가 있단 말이지 하면서 하하하 하고 자꾸 웃으셨습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소년이 이야기를 하죠. 이 소년과 이 말을 듣고 있는 응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납니다, 지금. 근데 이 소년의 말 속에 다시 소년과 누구의 대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김 선생의 대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날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벌떡 일어나요? 하고 무서워서 물으니까 죽은 사람 몸뚱이 위로 고양이가 넘어 지나가면 일어난다고 해. 안 그러지 않냐? 뭐 그런 소리 있지 않니? 그러시고는 또 깔깔거리면서 웃으십니다. 자, 여기서도 웃고요. 여기서도 웃고요. 왜요? 나를 놀리는 거지. 그렇게 자꾸만 웃으시고는 그러니까 네가 잘 지키란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라는 요 죽은 사람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말이었을까? 폐망 후에 이렇게 숨죽이면서 자기 돈을 움켜쥐고 어때요? 몰래 있었던 일본인들. 그래서 몰래 도망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딱 잡아버렸잖아 지금 이 소년이. 그래서 이 일본인들을 빗댄 말이 지금 죽은 사람. 여러분들 문제 몇 번하고 연결이 돼요? 저기 문제 기억이 나온 게 2번이잖아요. 그러면은 2번의 내용하고 연결 지을 수 있죠 지금. 됐죠? 네가 잡은 그놈의 조합장 놈도 그랬다라는 거야. 그렇게 얌전하게 자빠 지내던 놈인데 어때요? 도망가려고 한 거를 네가 잡았다. 자,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어? 누구예요 지금? 나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네가 잡은 이 뱀장어가 꽤 엉뚱한 것을 하는 셈이었던 거네. 자, 뱀장어를 그냥 단순히 팔아가지고 이득을 챙기기 위한 어떤 장사후 수단이 아니라 이 뱀장어 덕분에 어땠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재력 있는 일본인들을 알게 됐고 이거를 갖다가 어때요? 얼른 말해줄 수 있었고 그런 일본인들을 잡는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그 김 선생이란 이가 누구니? 라고 또 내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김 선생이 누구인지 이 소년이 또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인물에 대한 행적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뭔가 하시는데 꽤 높은 사람이래. 봐도 되겠어요? 네, 높은 사람이래. 자, 전에는 감옥서 나왔지요. 자, 감옥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뭘 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추측컨대. 독립운동 했다라는 거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 동네에 살다가 지금은 포항동에 있는 일본놈 살던 집, 여러분들 혹시 적산가옥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 일본식 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막 군산 이런 데 가면은 근대 문화 그 유적지 같은 데 가면은 있는데 여기서 집을 얻어가지고 살았대. 그리고 어때요? 김 선생이 저기 누구랑 원래 살았냐면은 어머니하고 조카들. 근데 어떤 조카들이야? 아버지가 없는 조카들. 그러면은 이 형제들도 아마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목숨을 잃었겠구나 추측하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잡혀 들어간 뒤에는 할머니가 혼자 살 수 없어가지고 나무집 살이를 살았대. 그러면 이 김 선생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때요 지금? 일제강점기 때 힘들었던 삶을 산 사람이죠. 그런 분이셔? 라는 거는 그렇게 힘들었던 삶을 산 사람이야?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고초를 겪은 사람이야? 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 3번에 보시면 나무 집살이를 한 사람이 이거 아니잖아 지금. 그죠? 문맥상? 답 찾을 수 있죠?
근데 이번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이런 고초를 겪은 사람 많았어요. 그랬겠지, 당연히. 자, 고초를 겪다가 이렇게 해방 후에 위원회에서 일하는 김 선생에 대한 소개를 대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됐죠? 나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잠잠하였다. 소년도 입을 다문 채 더 이상 제잘거리지 않고 뭔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소곳하고 걸어갈 뿐이었다. 그런데 너 김선생이라는 자가 한 이야기가 그때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 보니까 알아듣고 말고요 하면서 넘겨보세요. 자, 뭐라 그래요? 내 얼굴을 한번 치켜다보고는 아직 못 보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짜 다들 죽은 거나 한 가지입니다. 자, 아직 못 봤다라는 것은 패망한 일본인들, 조선에 남겨진 잔류한 일본인들 아직 너는 못 봤군요. 자, 진짜 죽어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는 어때요? 다시 흥분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이 상기되더니 다시 어때요? 푹 꺼져 들어가면서 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 뱀장어깨나 사먹는 녀석들은 어디다 숨겼던지 간에 돈푼 있는 사람들이야. 그만큼 어떤 음식이야? 비싼 음식이었다라는 거지. 근데 사실 정말 다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죠. 대부분의 일인들이 배가 고파서 쩔쩔맨데 얼마나 배가 고파가지고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냐면 이러죠. 지금 얼굴이 하얗게 뜨고요. 가죽이 축 늘어지고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망깨를 비라리 헐어. 자, 국어를 하러 촌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 지금 다 누구예요? 누구의 묘사예요? 누구의 외양 행동 묘사예요? 일본인들이에요. 그러면은 일본인들이 어때요? 패망하고 나서 여기에 남았던 일본인들의 모습은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배추 꼬랑지를 먹고요, 고추잎을 따고요, 수박 껍데기를 핥는 거지. 자, 배고픔을 못 이겨가지고 하는 비참한 행동들 드러나죠. 그래 보다가 저 할 곳이 없으면 어디로 가? 고무산이나 아오지탄강 들어보셨죠? 이곳으로 간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문제 2번에 다시 4번 한번 보세요. 궁핍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마지못해 선택하는 공간이 바로 고무산이나 아오지.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겠어요? 네, 그죠. 자, 자청해서 간대요. 아오지탄강 우리 왠지 끌려갈 것 같잖아. 근데 자청해서 간대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자, 다시 보시면 일본 것들이란 거지가 반이고요. 사내 없앤 것들만인데다가 그러면은 거지 반에다가 사내가 없으면은 여자와 아이들이겠죠. 그죠? 자, 이러한 어떤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지금 A를 통해 가지고 외양묘사, 행동묘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중략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서술자 내가 어디로 가는 여정이야? 서울로 가는 여정이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서술자 나는 만주에서 귀향을 하는 과정입니다. 친구인 방과 함께 만주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출발을 해요. 근데 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혼자서 뭐를 얻어 탄다 그랬어요? 화물차를 얻어 타는 곳이 어디냐면 회령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화물차에서 내려가지고 뱀장어 잡는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수성 지역입니다. 우리 책에 나와요. 수성 지역에서 만난다고. 그랬지? 자, 근데 이제 우리 중략 이후 부분에서는 어떤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장면 여러분들 읽으셨죠? 그잖아. 그 부분이 어디냐면 청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친구 방을 만나려고 기차역을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장터 안에 있는 국밥집을 들어가요. 그리고 그 국밥집 할머니하고 어때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까 그 뱀장어 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응징하잖아, 사실. 그잖아. 잡아가지고 막 밀고 하고 이렇잖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랬죠. 아까 우리 보기에서 일본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층적이다. 그래서 두 축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 분노축과 동정축으로 여기서는 구분해가지고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뱀장어 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축에 해당이 돼요? 분노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보게 되냐면 이 국밥집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일본인들한테 뺏겼단 말이야. 사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그 서러움이 클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류한 일본인들에 대해서 어때요? 어딜 때릴 때가 있어 하면서 오히려 국밥을 퍼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할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서울로 향하는 차를 방과 함께 타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쭉 어때요? 여정에 따른 그죠? 여정에 따른 구조가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구조라고 하니 우리가 여로형 구조라고 하죠. 작품 전체의 구조가 바로 이러한 여로형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선생님 시험지라고 내려고 이거 내려고 선생님이 내가 적어놔야지 다음에 안 잊어먹고 낼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적어놨어. 그리고 선생님 우리 반만 가르쳐 주는 건 아니죠? 네, 저 수업하는 친구들 다 여기 그대로 다 보여줬어요.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고 내가 객관식으로 낼 수도 있고 선지에다 넣을 수도 있고 하려고. 메모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번 평가에서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몰라요. 사실 우리 교내 평가도 그렇고 저기 우리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더라도 아 여기가 전체 줄거리 이 부분에서 어디 부분에 해당되겠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좀 서사를 파악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시간이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요. 아까 여기서 그 두 축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 그거를 조금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서술자, 나는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일까요? 서술자 시점일까요? 아, 서술자 시점이 아니라 관찰자 시점일까요? 관찰자 시점이에요. 자, 서술자는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인칭이라는 것은 알거든요. 근데 이 나는요 사실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입니다. 아까 뱀장어 소녀가 이야기하는데 그랬어? 그냥 그 정도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 뱀장어 잡는 소녀는 어떤 인물로 나오냐면 얘들아 이 부분만 우리가 메모를 좀 해놓읍시다. 잔류 일본인에 대해서 증오에 찬 처벌을 행하는 사람이야 지금.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바로 일본인들이죠 지금.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말한 어떤 축이라고 볼 수 있냐면 증오와 분노의 감정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말 이해되고 있죠? 자, 이 나는요 객관적 입장에서 자, 또 누구를 보기도 하냐면 국밥을 파는 할머니를 보기도 해요. 근데 이 국밥을 파는 할머니가 지금 중략 이후 부분에 나타나 있고 선생님 아직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본문은 안 읽었어요.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인류애적인 관용, 용서를 한다라는 거야. 관용의 자세로 잔류 일본인들을 불쌍한 피난 난민, 동정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가 증오와 분노의 감정 축이라면 여기는 동정과 연민의 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 이게 선생님 봤을 때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다 메모하셨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중략 이후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잘 뭔 말인지, 그리고 이 줄거리가 왜 갑자기 뱀장어 소년 나오다가 갑자기 무슨 다른 사람이지 이런 생각했을 거야. 자,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찌 안 갈리겠습니까? 이가 갈린다라는 것은 일본인들이 밉다라는 거야. 일본인들에 대한 어떤 분노, 복수감이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그랬죠. 자, 이거를 말하고 있는 사람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국밥 할머니예요, 지금. 됐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중략되어 있지만 여기까지는 어디 지역이었죠? 수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청진으로 가가지고 아까 헤어졌던 친구 방을 만나서 다시 서울로 가려고 어디를 갔어요, 지금? 기차역 근처에 장터국밥에 간 거야, 지금 국밥집에. 자, 내 새끼를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을 누굴까? 일본인들.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지만은 일본의 어떤 패망을 의미하고 있죠. 일본의 패망. 이 일본인들의 꼴을 보면 자, 어떤 감정이 들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습니다. 자, 무슨 감정이에요? 연민의 감정이죠. 이제 동정의 감정을 느끼게 되죠. 애비랄 것도 없이 애비도 없고 남편이랄 것도 없이 남편도 없어. 왜? 아까 그랬잖아. 거의 거지 반에 그 다음에 어때요? 사내라는 거 빼고 여자와 애들만 남은 거야.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리어 피골이 상접해서 헌 너질 때기에 어때요? 깡통을 들고 국어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국어를 하고 있는데 업고 안고 끌고 새끼들도 많은 거지. 됐지? 그 모습을 보니까 어디 매가 갑니까? 매가 가지 않아. 발가먹혀 놓으니 어디 매갈 데가 있습니까? 이미 분노감을 넘어서가지고 이 일본인들에 대한 어떤 마음까지 가버린 거야, 지금. 연민, 동정. 우리가 그냥 결국 같이 고난을 겪었던 동질감을 느껴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죠. 이거 누구예요? 서술자 나예요, 지금. 자, 만주서 오셨다니까. 아까 만주에서 출발했잖아. 홍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낮에 보면 이 조그만 장터는 누가 있는 곳? 할머니가 있는 곳. 이 장터에도 그 헐벗은 굶주린 것들이 일본인입니다, 지금. 뜨문이 바닥에 깔리곤 합니다. 왜? 여기에는 바로 고무산인가 아오진가 간다는 차. 근데 이거는 누구를 실어 보내는 차야? 그것들만 실어서 보낸대. 잔류한 일본인들을 이쪽으로 어때요? 보낸가 봐. 근데 저기 차가 와 서 있는데 닷새 정도 된대. 근데 이 참다 못 참고 여기를 가려고 자원한 사람들이 닷새째 배를 곪으면서 여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할머니는요, 일본인들한테 국밥을 나눠 주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러지 아니하여도 나는 할머니의 아까 그것들이 업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이 측은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자, 이거는 지금 일본인들이죠? 이 일본인들의 모습을 연상하는 중이었는데 다시 떠올렸대.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니까. 노인은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끙흥 하는 한숨을 들이쉬죠. 그리고 내가 봤던 이 모습은 바로 비에 나오고 있죠. 비는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일본 여자가 어때요? 하나 업고 하나 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새끼들을 지금 이렇게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을 끌고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듯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어때요? 허옇게 퉁퉁 부어오른 그 얼굴에 기름때에 쩐 걸레 같은 헝겊 조각으로 머리를 묶고요. 그 다음에 업고 달리고 잡힌 채 길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야. 굉장히 비참하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비참한 일본인들의 모습을 갖다가 계속 외양,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 가지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A하고 B의 공통점은 이 고달픈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3번도 해결되죠? 됐죠? 1번 한번 봅니다. 1번 보시면은 내용 파악하기 문제인데 여러분들 조금 헷갈렸을까요? 이거 몇 번이에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몇 번이에요? 몇 번? 김 선생은 감옥에서 나온 후에 그랬어? 아니잖아.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앞장에 뭐라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 동네에 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4번 정답은 몇 번인가요? 5번이에요. 여러분들 1번과 2번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김 선생이 하하 웃는 이유는 결국 나한테 농담한 거야. 지금 나 놀리려고. 근데 그것이 일본인들을 조롱하는 태도야? 아니다고 나 놀리는 거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 작품 주제만 정리하고 선생님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좀 특이하게도 우리가 해방 직후 작품들이 보통 와 우리 조국 광복했다 해방됐다 막 어쩌면 기쁨에만 들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작품이 드러날 수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만주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귀향의 여정을 중심으로 아까 선생님이 무슨 구조? 그렇지, 여러형 구조라고 그랬죠. 해방 후 환희와 기쁨에 도취되기보다는 자, 그 뒤에 이게 중요하죠. 해방 직후의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특히 패망한 일본인들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을 통해 서로 다른 시선, 선생님 적어놨죠. 뱀장어 소년과 국밥 할머니. 그죠? 새로운 시대 정신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뭐하고 연결 지을 수 있겠어? 인간입니다. 인간에. 그죠? 자, 그래서 광복 후 새로운 인간 정신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주제고, 자,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요로형 구조, 그 다음에 1인칭 중에서도 무슨 시점? 관찰자 시점. 광복 직후의 시대상을 그려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쌤 체크해놓은 것만 볼게요. 서술자의 객관적 시선을 통해가지고 광복에 격앙된 흥분과 증오. 이건 아까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패자에 대한 동정과 비의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는요 시대적 감격에 함몰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냉철한 시각으로 인간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제 잔등이 아까 선생님이 다시 어떤 거라 그랬어요? 희미한 불빛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희미한 불빛입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 내가 청진을 떠나오면서 할머니의 영상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지금 메모하시는 것 같으니까 메모 끝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다 쓴 것 같으니까 선생님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청진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 서술자 나는요. 자, 할머니의 영상이 황량한 폐허 위에 퍼덕이는 한 점 먼 붉은 을의 발광체로 보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9절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한 점 먼 붉은 을이 뭐냐면은 잔등의 이제 의미가 되는 거고, 바로 이 잔등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불꽃인데 뭔가 지향하는 가치의 불꽃이야. 그리고 이 잔등의 의미는 여기서 인물로 보이면 인물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 할머니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됐나요?